헬로우 여러분 반가워요. 천양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제4강 사회적 인지 대인 지각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인 지각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생활하면서 많은 사람들하고 마주치게 되는데요. 과연 그 사람이 어떤 성격의 사람인가, 어떤 부류의 사람인가? 나름대로 우리는 이제 평가를 하는데요. 그 이제 평가하는 그 과정에서 그 사람하고 서로 이제 상호작용을 통해서 그 상대방에 대한 인상을 형성해 나가는 그 과정을 대인지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상대방에 대한 그 인상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많은 정보들을 수집을 하고 그 수집된 정보들을 바탕으로 해서 나름대로 정보를 통합해서 상대방에 대한 특정한 인상을 형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만나는 그 타인에 대해서 사실은 정확하게 판단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을 판단하고자 하는 그것은 대부분 상대방에 대한 성격이나 의도, 감정 상태, 자, 이런 것들을 관찰하게 되는데, 이런 관찰이 그 사람의 그 내면적인, 외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은 파악하기가 매우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행하는 이 대인 지각은 형사들이 하는 그 수사와 비슷한 직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범인을 탐색할 때 목격자라든지 지문이나 혈흔 같은 것들을 단서를 모아서 사건을 구성하고 그렇게 해서 상대방 범인을 색출하듯이 우리는 그 상대방에 대한 외부에 나타난 여러 가지 그러한 단서들을 통해서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를 평가하고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사람들은 그러나 이런 그 간접적인 단서나 이런 불확실한 그런 것들을 통해서 판단하게 되는데, 뭐 외모가 깔끔하다든지 뭐 명품 브랜드를 가지고 있다든지 말투가 부드럽다라든지 뭐 이런 걸 통해서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아니면 멋진 사람이다, 착한 사람이다, 아니면 돈이 많은 사람이다,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평가를 하게 되는데, 이게 정확하지 않다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 정보의 모순, 정보가 정확하지 않다는 거, 또 너무나 많은 정보량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것, 또는 너무 적은 정보량을 가지고 판단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정보 통합 방법에 있어서 잘못된 오류가 발생이 돼서 우리가 판단을 잘못하는 판단 오류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사람 마음이 굉장히 변화무쌍하고 또한 다양한 생각들과 또 다양한 그런 그 사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완전하게 판단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대인지각과 서비스 고객과의 관계인데요. 대인지각의 그 개념이 바로 일반적 인간관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대단히 필요한 필수적인 개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적 그 인간관계를 기술하는 데 있어서 대인지각의 개념을 생략하고 설명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인간관계의 성립은 대인지각 과정의 결과를 기초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상대방에 대하여 긍정적인 인상을 갖게 되었다면 두 사람의 인간관계는 원만하게 유지될 수가 있을 것이고, 또 향후에 두 사람의 관계는 보다 좋은 관계로 발전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따라서 서비스 고객 관계에 있어서도 대인지각의 개념은 매우 중요한 개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비스 고객 관계에 있어서 서비스 생산자의 대인지각의 결과는 고객에게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데 아주 중요한 나침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격이 매우 급한 고객을 만난다면 그 판단을 근거로 해서 일반적으로 모든 절차에 의해서 제공해야 될 서비스 그런 것들을 다 생략을 하고 신속하게 응대를 해야 그 성격이 매우 급한 고객이 만족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인상 형성 과정인데요. 인상 형성 과정에는 첫 번째 이제 정보 수집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정보를 통합하는 정보 통합 과정이 필요합니다. 먼저 정보 수집은 뭐냐면 사람들은 타인과 접촉을 하면서 상대방에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고 또 그걸 통해서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가를 판단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어떤 정보를 의존하는가 여기에 따라서 그 사람을 판단하게 되는데, 또 이런 정보 수집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 대한 인상 형성에 많이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타인을 우리가 늘 가까이 있으면서 관찰하는 것이 사실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양한 이런 정보들을 주위로부터 수집을 해서 그 정보들을 가지고 상대방을 다른 사람을 어떤 사람인가를 판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보 관찰 정보들을 인상 형성에 의존하는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타인의 내적인 부분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에 대한 인상 형성에 많이 활용되는 그런 단서들을 보면 주로 외모라든지 또 비언어적 메시지라든지 또는 언어적 메시지라든지 행동이라든지 상황, 이런 5가지 종류를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외모를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대방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상대방의 겉모습인 외모를 가지고 많이 판단을 하게 됩니다. 키가 어떤가, 체중, 그 다음에 피부색, 또 머리칼색, 머리의 길이, 이런 신체적 특징이나 또는 의상, 이런 걸 가지고 상대방을 판단하는 그런 단서로 활용을 한다는 것이죠. Don't judge a book by the cover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책을 겉표지만 가지고 판단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외모만 가지고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비언어적 메시지입니다. 상대방이 이제 전달해 오는 그런 그 비언어적인 메시지, 얼굴 표정이라든지 또는 시선이라든지 제스처라든지 자세나 태도 또는 접촉, 목소리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상대방을 평가하게 되는데요. 이 비언어적 메시지는
상대방의 감정이나 성격, 지위 이런 상대방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정보로 활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언어적 메시지인데요. 타인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는 단서들의 그 중에 하나는 그 사람이 말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어떻게 하느냐, 주변 사람들을 칭찬하는가 또는 뭐 험담을 하는가 비판하는가, 이런 그 사람의 말하는 내용을 통해서 그 사람을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행동입니다. 말보다는 그 사람의 행동이 그 사람을 평가하는데 더 정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행동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데 많이 활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이제 상황인데요. 그 사람의 행동이 발생되는 그 상황이 어떤가, 그 상황을 통해서 그 사람의 행동을 해석하는데 결정적인 정보를 제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외모를 보면 왼쪽에 있는 사람은 선한 사람으로 보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약간 불량스럽게 보이지만 실제로 이 사람이 그런지 안 그런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는 것이죠. 자, 비언어적인 요소는 여러 가지 눈빛이나 시선, 제스처, 태도, 접촉,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을 통해서 타인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행동은 착한 행동을 하면 착한 사람, 나쁜 행동을 하면 나쁜 사람, 이렇게 그 사람의 그 행동을 통해서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고요. 상황은 그 사람의 행동이 어떤 상황에서 발생이 되는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중국 상하이에서 홍커우 스타디움에서 열렸던 2010년 남아공 월드컵 아시아 지역 3차 예선전 남북한전이 있었는데, 이때 북한의 축구선수 정대세가 울었고 박지성이 또 눈물을 보였는데, 거기에는 이제 두 팀이 무승부를 거두게 됐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사람이 똑같은 눈물을 흘렸지만 그 사람들의 상황은 전혀 다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서비스 고객 관리인데요. 서비스 고객 관계에 있어서 상대방에게 긍정적인 인상을 주기 위해서는 인상 형성의 기초 자료가 되는 정보들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푸석푸석한 머리라든지 진한 화장, 불결한 손톱, 더러운 제복, 먼지 쌓인 구두, 자, 이런 것들은 고객들에게 있어서 모두 인상 형성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객의 서비스 생산자에 대한 긍정적인 인상 형성을 위해서는 이러한 단서들을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비스 고객 관계에서 부정적인 영향 요인을 미치는 것들이 많이 있죠. 존다든지 또는 매너 없이 앉아 있다든지, 또 자세가 너무 좀 이상하다든지, 막 불결한 그런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정적인 영향을 나타내는 이런 정보 단서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정보 통합입니다. 이건 이제 인상 형성에서 이제 정보 통합이 있는데, 이 대인 지각에 있어서 정보 통합을 인성 형성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인상 형성은 뭐냐면, 이미 타인에 대해 수집된 그런 정보들을 바탕으로 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나름대로 조직화해서 어떤 판단의
근거 또는 결론에 도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인상 형성 방식은 사회적 인지 과정의 정보 통합 과정과 매우 비슷합니다. 자, 비교적 합리적인 방법을 사람들은 따르게 되는데, 사람들은 일관성이 없는 또 비합리적 방식을 많이 따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합리적인 방법을 따르는 것을 우리는 분석적 통합이라고 말했고요. 일관성이 없는 비합리적인 방식을 따르는 것을 직관적 통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보 통합은 여기서 보시면 경찰관의 그 인상을 보고 심각한 경찰이구나, 또는 그 인상 불량한 사람 인상을 보고 깡패구나, 또 온화한 미소를 가진 사람을 보면 멋진 사람이다, 착하게 생겼다, 또 개를 끌고 가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 개를 잡으려나 보구나, 잔인한 사람이다, 이렇게 정보 통합을 한다는 것이죠. 자, 이제 인상 형성 과정에서 분석적 통합을 먼저 보면, 정보 통합 중에서 분석적 통합이란 주어진 정보들을 가능한 한 철저히 검토한 후에 최종적으로 판단을 내리는 방법을 말합니다. 분석적 통합은 주로 이제 정확한 인상 형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될 때 주로 사람들이 활용하는 인상 형성 방법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친구나 애인이나 또는 결혼 상대라든지 사업상의 주요한 거래 상대라든지 또 회사에서의 그 취업 지원자 등을 판단할 때 주로 이러한 그 방법을 많이 활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이 분석적 통합에는 그 많은 정보들을 가지고 이제 판단하게 되는데, 그 정보들은 그 다른 사람의 인상 형성을 수집하는 많은 정보들이 긍정적인 정보도 있을 것이고 또한 부정적인 정보도 같이 혼재되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평균 원리라든지 또는 가산 원리라든지 가중 평균 원리, 이러한 분석적 통합 방법을 적용을 해서 그런 분석적 통합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평균 원리는 뭐냐면, 분석적 통합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평균 원리가 있는데요. 자, 이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개별 정보에 대한 그 평가치를 평균을 하는 것입니다. 유머는 마이너스 10점, 지성은 마이너스 10점, 예의는 플러스 2점, 키는 플러스 10, 옷차림 마이너스 5, 외모 플러스 10, 이거를 다 합산해서 평균을 구하면 마이너스 0.5가 나오는데요. 마이너스 0.5는 0보다 작기 때문에 약간 부정적인 그러한 평점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산 원리인데요. 이 가산 원리는 사람들이 개별 정보에 대한 평가치를 평균을 하지 않고 합산하는 것입니다. 아까 봤던 유머 마이너스 10점, 지성 마이너스 10점, 쭉 이런 것들을 평균을 내는 것이 아니고 전체를 합산을 하죠. 전부 합산을 해보니까 마이너스 3이 나옵니다. 마이너스 3은 더 부정적인 그런 결과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기존에 약간 부정적인 그 평균으로 봐서는 약간 부정적인 그런 인상이었는데 이걸 전부 합산을 하니까 더 인상이 더 부정적인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평균 원리와 가산 원리는 자, 어느 원리가 더 현실 세계를 반영한 원리일까요? 가산 원리는 마이너스 20점이고 평균 원리는 마이너스 10점이다. 자,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가산 원리와 평균 원리 중에서 어느 것이 더 현실 세계에서 잘 반영될 수 있는가? 연구에 의하면 가산 원리보다는 평균 원리가 더 훨씬 설득력이 있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중 평균 원리인데요. 이건 뭐냐면 다른 사람에 관련된 개별 정보들의 그 평가치를 단순 평균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가중 평균인데요. 단순 평균하는 것이 아니고 그 항목들 중에 어느 게 더 가치가 있는가, 가치의 비중이 어느 게 더 높고 낮은가, 이런 가중치를 거기다가 부여해서 이것들을 합산을 해서 평균을 나누는 그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지성, 유머, 예의, 키, 옷차림, 외모, 능력 이런 것들을 원점수에다가 가중치를 매겨서 가중점수를 내서 합계내고 그 다음에 그걸 평균을 내니까 플러스 0.6이 나왔습니다. 이런 경우는 0보다 이제 큰 수치가 나왔기 때문에 이 사람은 좀 긍정적인 그런 평가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뭐 이성 친구를 평가한다든지 또는 친구를 평가한다든지 또는 입사 지원자를 평가한다든지 이런 원리를 많이 활용하는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직관적 통합인데요. 직관적 통합은 분석적 통합과는 달리 인상 형성의 지름길을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자, 사람들은 인지적 전략자로서 인상 형성에 있어서 정보 처리 능력의 한계 또는 시간의 제약 또 충분하지 않은 정보라는 여러 요인들로 인해서 복잡한 문제를 단순화하는 그런 방법인 직관적 통합 방법을 활용해서 다른 사람의 인상을 평가하는 인상 형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대부분 즉석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또 적은 양의 정보를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그 판단의 그 정확성은 다소 많이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주로 일시적인 그런 관계에서 활용하는 그런 통합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 직관적 통합 방법에는 내재 성격 이론과 그 다음에 핵심 특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초두 효과, 그 다음에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먼저 내재 성격 이론은 뭐냐면 자, 다른 사람에 대한 인상 형성에 있어서 정보의 양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도 한정된 정보를 가지고 상대방의 전체적 특성을 추론하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성격 이론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대인 경험을 통해서 터득을 했거나 또는 민간 속설이나
또는 관상학이라든지 독서 등을 통해서 알게 된 그런 개인의 성격 이론을 여기다가 활용을 하는 것이죠. 따라서 일반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독특하게 이러한 성격 판단에 대한 개인적인 기준, 틀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러한 그 성격 특성을 적용하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내재적이고 이를 성격 이론이라고 하는 그 이유는 얻어진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상대방의 다른 특성을 추론하는데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핵심 특질인데 두 번째는 전반적인 인상 형성에 있어서 다른 특질보다도 더 중요한 비중을 갖는 특질을 우리는 핵심 특질이라고 합니다. 상대방에 관한 다양한 정보들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핵심 특질 성격의 정보가 수집이 되면 바로 그 정보가 전반적인 인상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켈리의 연구에 의하면 친구를 사귈 때 따뜻한가 차가운가, 또 입사 채용 시험 면접할 때 이 사람이 유능한가 무능한가, 또 개인주의 문화권에서는 솔직한가, 또 자립적인가 자기 주장이 강한가, 또 집단주의 문화권에서는 겸손한가, 서로 협조를 잘하는가, 원만한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평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제 초두 효과인데, 이거는 뭐냐면 사람은 첫인상이 중요하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첫인상이 굉장히 중요해요. 첫인상이 좋으냐 나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전체를 우리는 쉽게 평가해 버리는데, 이 첫인상의 역할을 우리는 초두 효과, 프라이머시 이펙트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 집단이 지적이고 근면하고 충동적이고 완고하고 비판적이고 시기심이 많은 이런 경우는 처음에 지적으로 보이는 첫인상이 긍정적인 평가를 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 안에는 또 충동적이고 또 완고하고 비판적이고 시기심이 많은 이런 것들도 내면적으로 숨어 있는데, 첫인상을 보고 지적이면 이 사람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집단에서는 첫인상이 이 사람이 시기심이 많은 사람처럼 보였다면 이 사람이 완고하고 근면하고 지적인 사람이지만 첫인상을 가지고 이 사람은 비우호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버린다는 것입니다. 따라서요, 우리 인간관계에 있어서 처음에 제시된 정보들은 나중에 이제 제시되는 정보들이 긍정적이면 또 부정적이건 간에 처음에 제시되는 정보들이 나중에 제시되는 정보들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 전체 평가를 초기 정보의 방향으로 귀결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서비스 기업인 경우에는 최초 서비스 접점에서 소비자의 긍정적인 인상을 받게 되면 다음에도 연달아서 긍정적인 그런 평가, 이해를 얻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고정관념입니다. 고정관념은 뭐죠?
어떤 특정 집단에 대한 고정된 인상을 고정관념이라고 얘기합니다. 뭐 인종이 어떤 인종이냐, 또는 뭐 국적이 어디냐, 국가별, 종교는 어디냐, 고향이 어딘가, 사회 계층은 어떤 계층인가, 성별은 뭔가, 나이, 직업, 이러한 것들을 기초로 해서 우리는 고정관념을 많이 갖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젊은 사람들은 반항적이거나 또는 뭐 진보적이다. 나이 많은 사람들은 그냥 다 꼰대고 보수다. 뭐 이런 고정관념들을 갖고 있죠. 또 여성은 감성적이고 직관적이고 남성은 공격적이고 논리적이다. 이런 성별에 따른 고정관념도 존재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인간관계에 있어서 어떤 개인에 대해서 고정관념을 갖게 되면 그 개인의 독특함이 있어도 그것들을 잘 인식할 수가 없게 됩니다. 특정한 사람을 고정관념을 가지고 보게 되면 더 이상 그 사람을 한 개인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특정 집단의 한 구성원으로 또 그들 중에 한 사람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국적이나 인종 또는 종교 집단 또는 사회계층, 직업 뭐 이런 거에 따라서 각각 개인의 독특한 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고정관념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